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뒤화면을 바꿨어요. 날씨 하도 흐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엄청 힘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4일 날로 임시 휴일로 정해가지고 택배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판매를 시작하면은 제일 고민되는 것이 페널티를 맞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냐. 또 어떤 분은 한 달 넘게 반품지 배송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번 만나가지고 혼났는데, 그게 반품이 됐을 때만 그게 문제가 되지, 일반적으로 반품이 안 되면 배송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주소를 넣어놔. 그 전에 대량 등록할 때는 아예 반품지가 없습니다. 다 자기 주소, 자기 집 주소를 해요. 근데 그것이 반품 처리를 제대로 하면은 물건은 반드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배사마다 그 루트가 있습니다. 오는 루트가. 그게 또 다시 반품이 되면은 그 루트에 따라서 돌아가지, 뭐 엉뚱한 데를 좀 안 가는데, 웬간해서는 안 가는데, 혹시 고객이 자기가 급해서 반품이 안 될까봐 우체국이라든가 어디에 가서 부채 보낼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품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 외치는 판매자가 반품 처리를 해주면은 반품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품지나 그 다음에 페널티에 대해서 어떤 근심 걱정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처음에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켓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한 개 팔았다. 그럼 3점을 받아요. 가격이 상관없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팔든지 100만원짜리를 팔든지 10만원짜리를 팔든지 만원짜리를 팔아도, 심지어 1000원짜리 몇백원짜리를 팔아도 점수는 3점이에요. 그래서 마켓에서 점수로 우리한테 등급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게 하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돈 액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팔아서 뭐 한 달에 200개라든가 100개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또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 점수가 한 개당 3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페널티를 맞는다 해도 그 많은 점수가 가운데서 점수가 감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쿠팡 같은 데서는 자꾸 초보자들한테 점수를 보여주고 그것이 노란 걸로 됐다가 빨간 걸로 됐다 하니까 긴장해지는데요. 그렇게 됐다가도 물건 팔면 또 바로 없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연을, 오늘 출고가 되고 오늘이 송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송장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때 페널티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출고 날짜로 모든 마켓이 2일로 하라고 했어요. 2일로 하라고 했는데 중앙산업은 1일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것을 느슨하게 2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랬다고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일로 해놓으면 우리가 당일에 송장을 못 넣어도 이튿날에 송장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객한테는 우리가 지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지연 메시지를 보내도 페널티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페널티를 안 맞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쿠팡에서는 오늘 쿠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에 가시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송장을 이렇게 넣을 때 CJ라든가 우리가 그 업체에서 어떤 송장에다가 어떤 택배사에다가 넣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CJ이고요. CJ뿐만 아니라 롯데도 있고, 로젠 택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동 택배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경동 택배 같은 것도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하고, 롯데 택배 있고, 그리고 또 우체국 택배도 있고, 어쨌든 택배가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 페널티를 안 맞으려면 오늘 송장을 넣어야 되는데 송장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직배송이라고 있어요. 업체 직송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업체 직배송.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장이 나온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도매에서 나오는 송장을 넣는데 이 업체 직배송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다가 임의로 숫자를 넣으면 돼요. 1, 2, 3, 4 뭐 몇 자리 상관없이 이렇게 넣었다가 진짜 송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걸 일단은 선택 물품을 배송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 준비 중에 있다가 배송 지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페널티를 안 맞아요. 고객한테는 물건이 안 가고 있거든요. 여기 배송 지시로 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송장이 나왔을 때 다시 그걸 찾아가서 수정을 해서 진짜 송장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페널티를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14일날 같은 때는 아마 고객들도 알고 있고 주문을 안 넣을 거예요. 혹시 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나 설, 명절, 추석 같은 때는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송장을 안 넣어도 그때는 페널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1억씩 뭐 몇천 3,000만 원, 5천만 원씩 파는 사람들은 페널티에 대해서 근심 걱정 안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팔면은 업체에서도 쿠팡 같은 데서도 뭐 페널티를 줘봐야 플러스로 다 더블로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 혹시 우리가 페널티를 맞으면은 그 제품을 중지할 때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뭘 팔았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자몽, 농축, 분말 이런 거 잘 나가는데, 이걸 팔았는데, 이것을 제때 송장을 안 넣어서 페널티를 맞으면 마켓에서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뭐 중지시키면 새로 등록하면 돼요. 똑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건 이건 중지시켰더라도 똑같은 걸 다시 등록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중지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생각, 아직은 그게 반품이 안 들어오는데 반품이 들어오면 어찌냐 이런 근심 걱정. 근데 이게 배송을 제때 못해서 페널티를 맞으면 어떠냐 이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가 지금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당겨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페널티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한 데서 한두 개 팔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이게 옥센 지마켓 같은 데도 보면은
발송 예정일 입력 지연 예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업체에서 알려주는 날짜를 여기다가 등록해 놓으면 그때 가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켓이 마찬가지예요. 페널티는 주더라도 또 우리가 얻는 점수가 있어요. 얻는 점수가 많으면은 그까지 페널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점수가 보통은 여기에 마이너스 점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는 지금 페널티 안 맞아가지고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줘야 되겠네. 이것이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네. 여기 보통 왼쪽에 등급이 나와요. 사파이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G마켓은 일반 2딜러고, 그다음 옥션은 저는 이게 그 아이디가 4개가 돼가지고 사파이어, 그러니까 이거 한 등급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한 등급이 올라가면은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이 아이디를 더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5,000개 판매 수량 5,000개일 거예요. 저는 10,0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그 등록 개수도 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물건을 등록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5개 맞으면 5등급, 이게 5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별에 따라서 노출이 또 더 잘 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황광까지 있습니다. 랭킹으로. 그래서 랭킹이 되면은 이 그 가격은 우리가 이게 그 2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25,000원인데 랭킹이 되면은 이 마켓에서 이 고객한테 보너스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25,000원에 올렸지만은 고객은 이거 2만원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자기네가 부담해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고객한테. 그리고 만일시 우리가 그 판매자한테 부담한다면 10분의 1이나 이렇게 적게 부담시키고 마켓 자체에서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손해보지 않고 2만원, 그 고객은 2만원에 사지만 우리는 24,900원이나 아니면 800원, 7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같은 물건을 팔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많은 분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틀립니다. 이거 만일 25,000원에 팔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가지고 뭐 1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8,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 때마다 틀려요.
그건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 고객들이 여기에 보면은 고객들이 얼마 받는다는 것이 나와요. 캐시도 있고 적립도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런 캐시나 적립이 많이 된 데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다음엔 또 다른 마켓으로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을 많이 벌어놓고 어쨌든 많이 팔면은 끝까지 페널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품에 대해 그 반품 배송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반품은 우리가 처리를 잘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반품 몇 개나 해봤습니까? 반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식품 위주로 팔네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팔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차피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많이 팔게 되면 그 다음에 배짱을 부려요. 주문이 들어와도 인차 주문 안 넣고 저녁에 뭐라 하든지 아침에 뭐라 하든지. 지금 많이 파는 분들은 명절까지는 막 몇백 개씩 주문이 쌓여요. 그럴 때 가만 안 놔둬요. 뭐 나갈 사람 나가라지 뭐.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그걸 처리하느라고 확인해 놓고 빠져나갈까봐 그렇지 않은. 근데 많이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고객한테도 큰 소리 치고, 마켓마다, 우리가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마켓에서 우리가 많이 팔면은 우리한테 곰상곰상해요. 그리고 또 도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케바리 사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도매에서는 이 판매자들이 물건을 많이 파면 거기서도 또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판매자하고 고액 판매자는 물건을 받을 때, 우리가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벌써 싸게 가져와요.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마켓에서도 또 싸게 고객한테 주니까 잘 파는 사람 점점 더 잘 팔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유태인들의 장사 비결이 있고 어떤 성서에도 있는 것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한 사람은 더 잘하게 해줘야 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못한 사람한테 미련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치고 올라가야 돼요. 점수를 많이 맞든지 물건을 많이 팔든지 개수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격이 싼 걸 갖다가 많이 파는 그런 개수치기를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비싼 것만 골라서 팔고, 그러니까 그분은 금액을 액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편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키워드를 잘 써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또 늘려가지고 많이 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행편에 맞게 서리. 그래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처음에 싸구려 물건 없이 볼 거 아닙니다. 1,000원, 2,000원짜리 팔아도 어떤 데는 많이 남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기보다 나아요. 가격이 싼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전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30대 여성분이 문방구만 판 거예요. 거기에는 그분이 물건이 2만원, 2,000원 이상 하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 랭킹 됐어요. 그때가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때인데, 어떻게 랭킹 됐냐? 문방구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저기에도 문방구가 많이 있고 학생용품 이런 게 파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 내원이 없고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잘 안 되고, 애들이 지금은 다 스마트폰하고 뭐 컴퓨터하고 노트북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뭐 공책이나 연필 꼭다리 같은 그런 거 사가지고 뭐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단체로 이렇게 주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문하면은 몇백 개,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싸다 해서 마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문방구 온라인 마켓
문방구에서 그 사람이 랭킹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또 잔금도 타고 그래요. 그 결산이 연말 결산할 때 랭킹을 3등까지 뽑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명에서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런 그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제한섭 대표님은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한대, 이상하게. 그래서 올해는 없다는 것 같은데 한 50만원에 지쳤나 봐요. 30만원 50만원. 근데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잘 팔면은 이래 덕을 보고 저래 덕을 보고 돈도 많이 벌고 위신도 없고 큰 소리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안 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위만 바라고 앞으로 나갈 그런 생각만 해야 되지 쓸데없는 것임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없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 아마 두 계절, 금요일 날에 지난번에 지금 회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한섭 동안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차피 두 조니까 수요일 날에 1, 2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금요일 날에 오던 분들이 수요일 날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정난 건 아닙니다. 이제 회장님과 말씀하시면 회장님이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가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장마 뒤에 또 태풍은 또 오늘이 그 장미라는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소멸됐어요. 천만중 다행이라 할까. 정말 그것까지 들이닥쳤더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이게 장마도 끝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만나야 뭐가 해결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성적도 잘 올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긍정해야 되고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성공해서 그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고 연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이 돼요. 인간은 어려운 가운데서 더 성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성숙된, 더 업그레이드란 말을 사용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숙된 인간이 돼서 경제적 수입도 많이 올리고 가정에서도 또 지금 돈이 있으면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